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5일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4월 달이 됩니다. 어물어물 하면은 뭐 1년이 가고, 어물어물 하면은 한 달이 가고, 그렇습니다. 내가 한 달 전만 해도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녹음이 그렇게 짙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 가보니까 상당히 그 녹음이 벌써 짙게 아주 나타났습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진다고, 어, 여름이 일찍 오고, 고온 현상이 이제 더 강하게 온다. 이렇게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뭐,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좀 뭐, 실제로 체험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뭐, 뜨거워지는 건 뭐, 당연해요. 뭐, 빙하 같은 경우에도 이 반사의 뭐, 기능도 있고, 아니면 얼음 덩어리니까, 말하자면 지구의 냉장고인데, 냉장고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펄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참, 자연의 섭리라는 게 참,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그 오묘, 오묘하고 아주 정말로 신만이 알 수 있는 오묘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가정에서 이제 우리 가정을 비교할 것 같으면은 가정에도 이제 사람이 생활하려면은 날이 더우면은 이제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그 에어컨이라는 게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가 전부 다 녹아내리지. 그 다음에 산림이 전부 다 수종도 멸종되고 산림도 점점 줄어들지. 그 환경 파괴에 의해서 이제 숲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세계의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기 때문에 산불로 인해서도 숲이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개발로 인해서 그 숲도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황사가, 그러니까 먼지 바람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육지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먼지가 바람에 의해서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바깥에 있는 외계, 그러니까 그 우주 전체의 점진적인 변화, 우주 전체가 몇만 년이 가도 티끌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의 그 원리를 보게 되면은 항상 그 모든 삼라만성에 있는 동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생물체, 그 다음에 무생물체 모두가 그 항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온난화 현상이 더 가속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그 제가 그 전에 그 어릴 때에는 저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릴 때에는 집에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컴퓨터가 오고, 나중에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또 나타나면은, 거기에 또, 그 양면성이 항상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 이제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은,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또 나쁜 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저쪽.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편한 세상을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또 기생해가지고 사기쳐서 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인터넷이 없었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리고 집에 자가용차라는 거는 아예 없습니다. 아주 뭐, 한 도시에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이나 자동차가 있었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밖에 나가보면은 아파트에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중 주차를 뭐 하느니 아니면은 저 도로변에 있잖아요. 주차 단속을 하는 곳에도 그 도로변에도 갖다가 세워놓고, 요즘에는 뭐 도로변에 또 주차장을 또 법적으로 또 인정을 해가지고 도로변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하고,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를 못합니다. 집집마다 그 차가 한 대씩 거의 다 있고, 어떤 집은 2대, 3대씩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자가용차라는 거는, 자가용차라는 얘기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집도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제가 한 20리를 걸어서 이제 학교 다니고 했는데, 그 자전거를 그때 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타면은 그 학교 금방 가거든요. 빨리. 그때도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아득한 옛날에도. 그래서 그때도 자전거가 있어도 지금처럼 이런 좋은 자전거가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 좀 이제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쯤 돼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부럽더라고요. 그것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지, 없는 사람은 자전거 못 탑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버스가 아예 안 들어와요.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버스가 들어올 것 같으면 자전거 뭐 필요 없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하기야 버스가 온다고 해도 시골 사람들은 버스 안 타요. 걸어 다닙니다. 왜냐? 버스 비용도 아끼려고 버스를 안 탑니다. 걸어 다녀요. 10리, 20리 되는 길을.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버스 값이지만은 그걸 아끼려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이 장날이니까, 시내 이제 장 보러 간다. 그러니까 버스가 있어도 그냥 걸어갔다 와야 되겠다. 돈이 아깝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 부모님이 있을 때는 이제 버스는 안 들어오고, 제가 나이가 한 30대 이상 됐을 때 이제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별로 안 다녀요. 그래서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이제 안 들어오고,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참, 제가 사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클 때는 그렇게 컸어요.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먹지 못해서 이제 병이 생깁니다. 말하자면은 먹지 못하면은 이제 폐결핵이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먹지 못하면은, 그 옛날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많이 먹지 못하면은 사람이 임신한 것처럼 배가 볼록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가난하게 산 아이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볼록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 이런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좋은 옷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워서 입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데가 구멍 나고 빵꾸 나고 이러면 다 버리잖아요. 그때는 빵꾸 나고 여기가 찢어지면은 꼬매가지고, 실로 꼬매가지고 입습니다. 전부 다. 제가 살 때는 이제 외국에서 천주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천주교라든가 교회를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믿어라. 그러면 거기서 천주교에서 옷을 많이 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잘 못 살았잖아요. 그 외국에는 잘 살고 그러니까 옷도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 외국에서 옷을 입던 중고 이런 걸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한국의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옷이 없어가지고 옷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다가 그런 옷을 준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도 일부러 그 교회에 다니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고, 우리 누나도 이제 교회에 다녔는데 옷을 아주 엄청나게 가져왔더라고요. 평생 보지도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입고 다녔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못 살면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도. 얼마나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가 찢어지겠나. 먹지 못하면 찢어집니다. 학문이.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원조도 받고, 밀가루도 이제 외국에서 워낙 못 사니까 외국에서 이제 원조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밀가루도 원조도 받고 그렇게. 그리고 외국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옷도 얻어 입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옷이 빵꾸 나면 전부 다 버리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기워 입었습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빵꾸 나면은 다 몇 번씩
기워 입어가지고 이 옷이 완전히 누더기 옷입니다. 그 정도까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 같은데 그 사극 같은데 보면 보잖아요.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옷이 떨어진 데를 바느질 해가지고 기워서 입은 곳이 딱 보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워가지고 입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들이 그 이제 양말 같은 거 이제 신으면은 발가락 있는 데가 다 구멍이 빵 납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바느질 해가지고 싹 해주면은 신고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신발이라는 게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운동화 이런 거 신었지, 집에서는 고무신입니다. 부모님들도 고무신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왕자 고무신이라 해가지고 하얀 고무신을 갖다가 사서 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고무신 누구 신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장화, 우리 저 농촌에서 이 기다란 고무로 된 장화, 그런 게나 이제 고무로 돼 있지, 옛날에는 고무신이라고 있었습니다. 검은 고무신, 하얀 고무신. 그걸 이제 신고 다닙니다. 여자들은 고무신이, 남자는 그냥 고무신이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는데, 여자들은 고무신이 뾰족해요. 고무신이 이렇게 바다에 다니는 배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 지금 말하는 뾰족 구두같이 생겼습니다. 여자 고무신은 예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었지. 운동화라는 건 나중에 나왔습니다. 고무신이 이제 나오고, 아주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집신만 신고 다니다가, 아주 옛날에는 전부 다 고무신도 없고 그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 벼를 재배하고 재배하고 남은 볏짚을 가지고 이제 새끼를 꼬아가지고 그 집신을 삼아가지고 신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이제 가게 되면은 집신을 뒤에다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한양까지 과거 보러 갈 때 많이 옛날 사람들은 원래 그 장골이고 지금보다 튼튼해요. 옛날 사람이 그래요. 기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골에서 한양까지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그 집신을 신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60리를 걸으면은 그 집신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집신을 한 20개 정도를 새끼줄에 이제 매달아 가지고 짊어지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한 60리 걸으면 60리면 한 240리, 240km입니다. 그러니까 4력이 24, 그러니까 24km를 걸지요. 240리를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0리씩 걸어요. 60리면은 10리가 4km입니다. 그러면 10리가 4km면 얼마예요? 한 60리를 걸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2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리가 4km니까 6km만 돼도 4력이 24km잖아요. 거기다 공 하나 붙으면은 240km입니다. 60리가 되면은. 10리가 4km니까 60리면 뭐 한 24km
정도 거듭나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집신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버리고 집신 하나 꺼내 가지고 또 신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요즘처럼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있나요? 집 나가도 보면 집집마다 자동차가 다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가 있는 집이 없습니다.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이렇게 자동차를 완전히 가정의 필수품으로 돼가지고 없는 집이 없잖아요. 없는 집이 좀 이상한 집이지. 차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에 사는 세대들은 참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덜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고달프게 살았어요. 말도 못하게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유, 참, 기가 막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학교 다니고 했을 때 가방이라는 건 없어요. 가방이 없고, 네모 반듯한, 요즘에 보자기라고 하잖아요. 천으로 된 네모 반듯한 보자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책을 싸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싸고는 여기에다가 이제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짊어매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쭉 맵니다. 그래가지고 가요. 어깨에다가 그걸 이제 책보라고 합니다. 책보를 매가지고 어깨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책 가방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들고 다녔지. 처음에는 책 가방이 아니라 책보입니다. 그게 책보라는 게 한자예요. 책자에다가 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으로 된 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장사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그 보자가 이제 천보자예요. 짊어질 부자에다가 천보 해가지고 보부상, 장사상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장사할 물건을 큰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여기 짊어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보따리, 그러니까 이 보자기에다가 장사할 물건을 거기다 싸가지고, 그러니까 싸가지고 짊어진다 하는 게 부입니다. 짊어질 부자 써요. 그래서 보에다가 그러니까 보자기를 우리가 준말로 하면 보예요. 보자기 보자입니다. 그게 보에다가 보자기 내용 반듯한 데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팔 물건을 거기다가 싸요. 싸가지고 이제 여기 짊어집니다. 그 짊어질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사를 한다 해서 장사상자 씁니다. 그래서 보자기에다가 이제 장사 물건을 보따리를 쌌다 해가지고 짊어진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한다 해서 장사상 해서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 이제 보자기에다가 책을 보따리에서 쌌다 해서 책보라고 합니다. 책이라는 게 이게 한자입니다. 책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싼 보자기를 갖다가 책보라 그래요. 그래서 책보를 이제 책을 네임 반듯한 보자기도 싸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한쪽 끈은 매고 한쪽 끈은 이제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가요. 그래 학교 가가지고 책상에다가 펼쳐놓고 봅니다. 옛날에 학교 가면은 책상이라는 게 전부 다 나무 책상에다가 나무 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엉망이죠. 뭐 책상, 뭐 걸상 이런 게. 그런 데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가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책가방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왔습니다. 아득한 그 시절에는 가방이라는 건 없어요. 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내 친구 중에는 이제 아주 그래도 그 동네에서 잘 살았는데 서울에 가서 이제 뭐 가방을 하나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좀 구경 좀 하자 그러니까 아유 나는 애아들이라서 아버지가 돈을 잘 벌고 부잣집이라서 서울에 가서 가방을 하나 사왔다네. 그 책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왔대. 그런 아이들이 구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연필을 가지고 많이 썼죠. 옛날에는 연필.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연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잉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잉크 이거 그다음 만연필이라고 썼는데 요즘에는 볼펜을 갖다가 많이 쓰지만은 옛날에는 잉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펜대가 별도로 있어요. 펜대라는 게 이제 별도로 있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붓입니다. 그리고 잉크병이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먹이에요. 우리가 이제 붓으로 글씨를 쓰려면 목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잖아요. 그 잉크가 그 먹물같이 파란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 붓같이 생겼어요. 그걸 갖다가 잉크병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붓이 아니고 잉크처럼 돼 있어요. 그거 가득 씁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잉크병에다가 그 펜대 그걸 사가지고 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만년필이 이제 나오기. 만년필도 볼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잉크병처럼 생겼어요. 뚜껑만 있다 뿐이지. 그렇게 썼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볼펜이라는 게 이제 나왔지, 볼펜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연필을 갖다가 쓰다가, 그 다음에 그 잉크를 갖다가 쏘다가, 잉크를 쓰다가 잘못해가지고 잉크병을 탁 치면은, 퍼런 게 온이 다 바닥에서, 묻고 난리치잖아요. 잉크병을 쏟아가지고 난리칩니다. 그것도 살려면 비싸거든요. 그래, 잉크를 이제, 잉크라고 그러면은, 이게 잉크병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다가 잉크 다 떨어지면 묻혀가지고 또 쓰고. 그렇게 했어요. 만년필은 이제 튜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잉크병에다가 대고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그 잉크가 튜브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끼워가지고 놓으면 잉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동안에는 오래 써요. 그래가지고 잉크 다 떨어지면 또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또 잉크가 또 그 고무 호스에 그득 차요. 그러면 다시 넣어가지고 끼워가지고 쓰고. 그렇게 했어요. 만년필도 전부 다 그래요. 그 말하자면 요즘에
자동차 바람이 빠지면 그 바람을 넣잖아요. 근데 만년필도 옛날에는 그 잉크 물이 다 없어지면은 타이어 공기가 다 바람이 빠지면은 바람 넣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은 쪽쪽쪽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쓰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에 꽂아가지고 다니면서 쓰니까 편하지요. 만년필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요즘에 이제 볼펜이 이렇게 나왔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크레용을 갖다가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크레용이라고 색깔이 12가지 색깔이 나와요. 크레용이라는 게 우리가 나무 젓가락 같이 생겼는데, 노라면 노랗같이 12가지 색깔로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칠하면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크레용이라고 그래갔어요. 우리는 썼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하도 저는 이제 그 종이도 귀해가지고 이제 함부로 글씨 연습도 함부로 못해요. 이런 요즘에야 뭐 종이가 흔하지만은 나는 옛날에 그 마당에 나가가지고 그 땅 있잖아요. 땅에다가 이제 나무 같은 거 이제 꺾어가지고 땅에다가 연습을 했습니다. 땅에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다 땅도 그냥 딱딱한 땅이 아니고 약간 모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래 쓰고는 또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싹 지우면서 골고루 해요. 그러면 글씨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봅니다. 그 연습을 했습니다. 아주 딱딱한 데는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처음에는 글씨가 잘 써지는데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같은 데도 이제 아주 굵은 모래가 아니고 아주 잔잔한 모래, 그런 데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고는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싹 지워지고 그것도 새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나무 조각으로 땅에서 이제 연습을 했어요. 옛날에는 되게 그래 종이가 귀해가지고 땅에서 전부 다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글씨 공부를 합니다. 뭐 옛날 사람들이 붓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지만 붓 갖다가 그 한지 같은 게 비싸기 때문에 한지도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그것도 돈벌이가 많이 나가니까. 그 붓도 한 개를 가지고 오래 쓰면은 그 붓도 쪽제비 뭐 털이 갖다가 만드는지 하여튼 그거 썼는데 오래 쓰면 붓이 따라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길던 게 점점 따라가지고 요만큼 됩니다. 얼마나 그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문이 이제 보는 집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네 그 면장집이라고 있습니다. 면장집에는 원래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도 아주 옛날에는 신문이 없었지만은 좀 나중에 신문이 나왔는데 부잣집이나 보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좀 아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옛날에는 그 선출직으로 그 별정직으로 면장을 뽑아가지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뭘 좀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완전히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면장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알아야 면장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무식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실제로 행정기관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쓰다 보면은 그게 고착화가 돼 가지고 그게 이제 단어가 돼 가지고 사전에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인 성후라고 그러지요. 세 사람이 모여 가지고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계속 그거 쓰다 보면은 전 국민이 다 쓰다 보면 나중에 사전에도 올라가고 정식 단어가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게 이제 고착화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틀린 말이지만은 틀린 말이고 그게 되지도 않는 이제 말이고 이제 그냥 아는 사람이나 이제 쓰고 그러던 게 자꾸 널리 쓰이면서 많이 쓰게 되면 그게 정식 단어가 됩니다. 그게 고착화 단어라는 게 그래요. 원래 면장이라는 거는 다른 고서에서 나온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해요. 너 저기 면장 쉽게 줄 테니까 면장이라도 할래? 이러니까 아니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게 무식한 놈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모르면은 면장도 못하느냐.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거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것도 완전히 정말로 옛날에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 텔레비 안에서 사람이 나오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이 혹시 뛰쳐나오지는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원리를 잘 모르니까. 무슨 박스 안에서 사람이 다 나온다네. 텔레비 처음 나올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 참 시대가 엄청나게 좋은 시대가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살면은 자꾸 사람이라는 게 더 좋은 데서 살고 싶고 점점 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가 등록망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또 좋은 데 살면은 더 좋은 데서 가서 살라고 그러고 더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현실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지, 자꾸 욕심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내면은, 불행해져요. 현실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